안녕하세요. 오로지 합격을 위한 강의 오합입니다. 기출문제 강의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점포 입지의 매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상권 요인과 입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지 요인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먼저 상권과 입지의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상권은 점포가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고요. 입지는 점포가 소재하는 위치적인 조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입지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점포 자체에 관련된 요인들을 평가 항목으로 세울 수 있겠죠. 1번 가구 특성. 가구 특성은 상권 요인에 해당하겠죠. 시장 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한다는 것 때문에 상권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쟁 강도. 마찬가지 상권 요인입니다. 세 번째 소득 수준. 마찬가지 상권 요인이 되겠고요. 네 번째, 인구 특성도 상권 요인입니다. 마지막 5번, 점포 면적. 이 항목이야말로 입지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점포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상권 유형을 구분할 때 상대적으로 소비 수요 흡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한계 상권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계 상권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한계 상권은 어떤 상권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라고 했었죠? 5번, 3차 상권이 바로 한계 상권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상권 분석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각 동별 인구, 토지 용도, 평균 지가 등을 겹쳐서 상권의 중첩을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GIS 구성 요소 5가지를 공부를 했었죠. 이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를 겹쳐서 각 속성들을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주제도란 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조회 후 속성 정보를 요약해 표현한 지도이다. 맞습니다. 이 데이터 모음집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속성 정보를 요약해서 표현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3번, 버퍼는 점이나 선 또는 면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이 버퍼는 인접한 지역을 설정해서 인접성을 분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는 설명이고요. 4번, 교차는 동일한 경계선을 가진 두 지도 레이어를 겹쳐서 형성과 속성을 비교하는 기능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레이어를 겹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구성 요소는 바로 중첩이라고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위상이란 지리적 형상을 표현한 지도상의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기법이나 이론들은 기술적, 확률적, 규범적 분석 방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다음 중 규범적 분석에 해당되는 것만을 나열한 걸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법과 유추법은 기술적 방법입니다. 또는 서술적 방법이라고도 하고요. 2번, 중심지 이론, 소매인력 법칙. 이게 바로 규범적 분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허프 모델, MNL 모형. 확률적 방법이었죠. 4번 유추법. 유추법은 기술적 방법이고 중심지 이론은 규범적 방법 되겠습니다. 5번 소매인력 법칙은 규범적 방법이었죠. 허프 모델은 확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분석 방법에 어떤 법칙과 이론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구분해서 학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의 지리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답 4번 CST 고객 점표법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보고 그 해당하는 지역의 점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CST 같은 경우에는 애플바움의 유추법에서 활용하는 기법이기도 했습니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분석법을 이용해서 분기점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계산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는 A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라고 물었기 때문에 A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이용한 공식으로 계산해 주셔야겠습니다. 먼저 분모부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자 A시 인구는 20만 명이고요. B시 인구는 5만 명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루트 20만 명분의 5만 명이 되겠고요. 분자 자리에는 A, B 두 도시 간의 거리 15km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10km라는 분기점까지의 거리가 계산됩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에서 전통적인 규범적 모형인 중심지 이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러가 처음으로 제시했다. 맞습니다. 이 상권 분석 이론을 공부할 때는 학자 이름까지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죠? 1번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상업 중심지의 정상 이윤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상권 범위를 최소 수요 충족 거리라고 한다. 맞습니다. 3번.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의 모양은 정육각형이다. 맞고요. 이 정육각형이 나오는 경우는 최소 수요 충족 거리와 최대 도달 거리가 일치하는 경우라고 설명했었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중심지가 수행하는 유통 서비스 기능이 지역 거주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 거리라고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5번. 한 상권 내에서 특정 점포가 끌어들일 수 있는 소비자 점유율은 점포까지의 방문 거리에 반비례하고 해당 점포의 매력에 비례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이건 허프의 확률 모형에 관한 설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권 분석에 관한 주요 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라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은 두 대도시 사이에 위치한 한 도시의 수요가 두 도시 각각에 유출되는 정도는 두 대도시의 상대적 규모에 비례하고 두 대도시까지의 상대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설명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상대적 규모라고 한다면 인구 규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컨버스는 라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을 수정하여 두 도시 간의 상권 분기점을 설명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허프의 소매 인력 이론? 틀렸죠. 소매 인력 이론은 라일리가 주장한 거고요. 허프는 확률 모형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루스의 확률적 점포 선택 모델은 특정 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가능성과 매력성 평가라는 소비자 행동 요소를 포함하여 점포 선택 행동을 설명한다. 맞습니다. 이 확률 모형은 이 루스의 선택 공리라고 해서 이 확률적 점포 선택 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특정 점포가 갖고 있는 효용이 클수록, 이 매력이 클수록 소비자는 그 점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4번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소비자들이 유사 점포들 가운데 가장 가까운 점포를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광역 상권인 시, 구, 동 등 특정 지역의 총량적 수요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구매력 지수를 계산하는 수식에서 가장 가중치가 큰 변수로서 옳은 것은 묻고 있습니다. 구매력 지수 공부했을 때 총 3가지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소득비,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전체 지역 대비 특정 지역의 가처분 소득 비율, 소득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진 않지만 기존 거주자들의 타 지역에서의 쇼핑 정도가 높아 시장 확장 잠재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가장 옳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제를 보니까 IRS와 MEP가 낮냐 높냐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 점포 간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말은 포화 정도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구매를 하려고 하는 욕구는 큰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점포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거죠. 이런 경우는 IRS 값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지역에서의 쇼핑 정도를 근거로 계산하는 건 MEP였습니다. 그래서 이 MEP가 높아야지만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소매 포화 지수와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가 모두 높은 경우고요. 이런 경우가 가장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소매 입지가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상 기출문제 강의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